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의 멍입니다. 금일은 8월 4일 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증시 코로나19 이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가운데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이 대형 기술주들이 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9,1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 3월 11일 이후에 일간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12,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금일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이 순매수 속에 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떠한 섹터에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 섹터인데요. 전일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된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 삼성전자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라이언스에 새로 합류한 주요 기업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SM엔터테인먼트, 메가스터디교육, 제일기획, 이노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이 있고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또 방증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또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여행과 이 항공 섹터인데요. 금일 이 통계청이 발표한 이 온라인 쇼핑 이 동향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여행과 이 교통, 문화 서비스 등의 이 온라인 거래액이 코로나19 이후 첫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에 또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화폐 섹터인데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사업자로 선정된 이 카카오 컨소시엄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담아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실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이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 등은 이 한국은행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이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유통은 물론 이 국가 간 송금과 이 결제 기능까지 도맡아서 이 가상 환경에 구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게임주인데요. 어제 이 중국의 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발언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금일 NH투자증권은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 국내 기업들의 경우 이 전일의 주가 조정이 과도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 출시할 수 있는 게임이 이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 국내 업체들의 상당수가 이 다중접속 역할, 이 수행 게임 장르를 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력 연령대가 이 19세 이상 이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중국 정부의 이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는 이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는 이 수급적으로 우호적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국내 업체들의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스푸트니크 V 관련 섹터인데요. 이 러시아에서는 이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한 이 4종류의 이 자국 백신에 대해 이 변이에 대한 효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90% 이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이 중화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델타와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백신 성분을 바꾸는 일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재택근무 섹터인데요.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1,7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또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입니다. 금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 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밝혔고요. 이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서 품격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언론을 통해서 일진전기와 협업해서 참여한 이 700만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이 기동용 변압기 공급, 이 국제 공개 경제 입찰에서 이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대형 기자재를 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업에서 한수원은 이 사업 관리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기자재 설계 제작은 일진전기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위메이드에서 이 미르포의 이 글로벌 테스트가 내일부터 또 8월 8일까지 또 4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CJ ENM, 또 하이브 HCT,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또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세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 이 얼라이언스 합류 소식에 금일 이 메타버스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옵티시스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테마 섹터로서 금일 24% 넘게 상승을 했고요. SM CNC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SM, 이 지분 인수전과 관련돼서 이 확대, 이 가능성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금일 또 여행 테마들도 상승을 하면서 금일 또 2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 섹터인 덱스터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이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 모의 실험 참여 소식 속에 이 동사의 DB 암호화 제품이 2010년에 이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용의 이 확장 현실, 이 글라스가 이 국산화 진행 중인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대선 출마 선언 속에 이 원자력 산업 수출 산업화 추진 이 발언 등도 나오면서 금일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스트 마찬가지로 이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주 상승 속에 15% 넘게 상승을 했고요. SM도 1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엔 금일 게임과 이 메타버스 테마 상승 속에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메타버스 테마 섹터인 자이언트 스텝도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로나19 이 신규 확진자가 재차 1,7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 테마 섹터로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진화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노팜의 이 코로나19 백신의 이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NL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금융투자가 이 동사에 대해서 2분기 이 연결 기준은
연결 기준으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7억 원, 6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에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추정치 47억 원을 30% 이상 상회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90억 원, 144억 원으로 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47%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실적 추정치 상향 및 최근 국내 미용의료 업체들이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이 호실적 기대감으로 이 평균 PER이 24배 이 거래 중임을 감안했을 때 현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 창투인데요. 150억 원 규모의 이 대성 창투 그리고 또 CJ ENM의 이 메타버스 이 투자조합 결성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구축 발언 소식에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신기계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서정기전이 6%대, 한전산업이 4%대, 또 우리기술이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G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가 이 KT를 뿌리치고 LG U+와 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K사인 정규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 삼성 SDS의 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이 모의 실험 참여 소식 속에 이 동사의 DB 암호화 제품이 2010년도에 이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정규정에서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BHI 모두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원자력 발전 테마 섹터인 우진, 강명전기, 한정기술도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달 들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항상 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원칙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타점에 매수 그리고 또 분할 매수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등을 항상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